안녕하세요, 데이빗입니다. 오늘은 이틀 전에 올렸던 캐나다 모기지 한인들은 100% 승인 영상에 말씀드렸던 불법을 저지르는 한인 리얼터, 모기지 브로커, 은행 범죄자들을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못 보신 분은 우측 상단에 표시되는 버튼을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실명을 완전히 공개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많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보시고 주위 친구들에게 물어보시면 누군지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불법 모기지 범죄의 당사자인 한인 모기지 브로커 범죄자입니다. 이 사람은 한국 이름이 있고 모기지 브로커 활동은 영어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영어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 자의 실명에 대한 힌트를 드리자면 이름이 C로 시작합니다. 이름이든 성이든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C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범죄자의 주정부 모기지 브로커 라이센스는 이미 만료된 상태이고 2022년 3월 28일에 만료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이 이후에도 주정부 모기지 브로커로 자신을 광고하며 모기지 불법 승인 업무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자의 광고는 토론토 한국일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토론토 한국일보가 이 범죄자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토론토 한국일보 업소록에 돈을 내고 자신의 정보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토론토 한국일보에서 해당 모기지 브로커가 불법인지 합법인지까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토론토 한국일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신 뒤 상단 메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업소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화면 오른쪽 하단에 부동산, 모기지, 보험, 금융, 무역 섹션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으로 모기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총 7페이지에 걸쳐서 많은 모기지 브로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 범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회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찾냐고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드린 정보면 정말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토론토 한국일보의 업소록에서 이름이 빠지는 사람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요? 잘 지켜보시면 누구인지 쉽게 특정이 되실 겁니다. 이 자는 토론토에 자신이 설립한 법인이 있습니다. 2015년 5월 25일에 설립하였고 현재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법인의 대표는 자신 혼자인 1인 법인입니다. 이자가 마지막으로 주정부 라이센스를 가지고 속했던 모기지 브로커리지 회사입니다. 여긴 한국인이 사장인 모기지 브로커리지 회사이고 여기 사장과 제가 실제로 통화를 했습니다. 이 모기지 브로커리지 회사 소속으로 주정부 모기지 브로커라 광고하며 사업을 하였지만 이 모기지 브로커 범죄자가 이 회사에서 어떠한 모기지 딜도 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광고만 하고 불법은 다른 은행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 모기지 브로커리지 사장과의 통화에서 제가 이 모기지 브로커 범죄자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 게 있느냐고 물었는데 이 사장의 답변이 과관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전화를 해서 누군가의 외도 사실을 물어본다면 그것을 말해줄 의무가 있느냐고 저를 꾸짖었습니다. 만약 그 외도 사실을 말해주게 되면 자신이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니 저를 뭐를 믿고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냐며 제 아이디와 명함을 제출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겁니까? 당신이 경찰입니까? 판사입니까? 감히 누구한테 신분증을 제시하라 말라고 합니까? 이게 지금 외도 사실에 대한 뒷조사입니까? 당연히 저는 제 이름과 소속 회사를 다 공개하고 제 전화번호로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제가 통화의 취지까지도 다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어쨌든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 불법 모기지 범죄에 가담한 한인 리얼터 범죄자입니다. 현재도 활발하게 리얼터로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리얼터입니다. 최소 10년 동안 어떠한 징계나 경고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 모기지 브로커 범죄자와 같이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한국 고객들에게 불법 모기지 알선을 한 자입니다. 여기서 충격은 이 리얼터의 리얼터 라이센스 레벨이 브로커 레벨이라는 점입니다. 브로커 레벨은 추가 경력과 추가 교육, 추가 시험까지 합격한 리얼터가 가지는 최고로 높은 라이센스입니다. 이 브로커 라이센스를 가진 리얼터는 자신의 리얼티 회사를 만들 수도 있고 자신이 속한 회사의 일반 리얼터들을 관리, 감독, 교육하는 라이센스입니다. 직위가 높을수록 불법을 감시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닌 견제를 받지 않는 위치이기에 아주 대놓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자입니다. 이 리얼터 범죄자에 대한 힌트를 드리자면 일단 한인 여성 리얼터이고 남편이 외국인입니다. 이 자는 광고를 잘 하지 않습니다. 광고를 하지 않아도 너무 유명해서 알아서 고객들이 연락하고 추천으로만 거래한다고 자랑하는 리얼터입니다. 이 리얼터가 속한 리얼티 회사는 대표가 외국인인 부동산 회사입니다. 굉장히 많은 리얼터들이 속해 있는 유명한 리얼티 회사이고 한국 리얼터들도 많이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이 리얼티 브로커리지도 지난 10년간 어떠한 경고나 징계도 받지 않았음이 확인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기지 범죄에 가담한 은행입니다. 캐나다의 탑 6라고 불리는 상업은행 중 한 곳이 이 범죄자들과 협력하여 모기지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인을 대상으로만 무려 1000건에 달하는 불법 모기지 대출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곳입니다. 과연 다른 외국인들을 상대로 불법 모기지 대출 업무는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 은행에 대한 힌트를 드리자면 이 은행에는 모기지 브로커 라인이 없습니다. 이 말은 이 은행에서는 모기지 브로커를 통해 모기지를 받을 수는 없고 해당 은행 모기지 스페셜리스트를 통해서만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은행입니다. 모기지 브로커 라인이 없는 은행만 조사를 해보시면 어디인지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불법 모기지 대출 사건은 과거의 일이 아닌 현재도 우리 한인 사회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범죄는 단 한 명의 일탈이 아닌 모기지 브로커, 리얼터, 은행까지 한패가 되어서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기지 브로커 범죄자의 말에 의하면 자신이 지난 10년 동안 승인해준 모기지만 1000건이 넘는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단 한 명의 리얼터가 1000건에 달하는 부동산 거래를 처리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한인 리얼터 범죄자 말고도 분명히 많은 리얼터가 이 범죄에 가담했을 것입니다. 이자들은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고객들도 범죄에 가담했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면 이미 발급된 모기지도 위험하고 그 고객들 역시 처벌을 받을 거라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피해자분들이나 이자들에게 모기지를 받은 고객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자들과 많은 한인 리얼터, 모기지 브로커가 저를 주정부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조사가 시작되면 저는 이자들의 실명을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조직적인 모기지 범죄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고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이자들에게 모기지를 받고 만족하고 계신 고객분들도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승인된 모기지만 취소되는 게 아니라 이 조직적인 범죄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자들과 거래를 한 번이라도 했던 고객들이 해야 할 행동은 분명합니다. 저에게 바로 연락을 주시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객분께서 이 조직적인 범죄의 공범이 아닌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나는 범죄인지 전혀 몰랐고 이자들이 하라는 명령에만 그대로 따랐을 뿐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이 범죄자들을 신고해야 합니다. 캐나다에는 플리 바게닝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범죄자라 할지라도 범죄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범죄 수사에 도움을 준다면 형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고객분들이 먼저 이자들을 신고한다면 고객분들은 피해자로 인정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가지고 계신 모기지도 안전하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이 범죄자들에게 보상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고객분들은 이것이 범죄인지도 몰랐고 이 범죄자들에게 속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맞습니다. 저는 고객분들을 전적으로 믿고 온전히 고객분들의 입장에서 신고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 범죄자들을 제가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의 제보자분의 부탁 때문입니다. 이 불법 모기지 범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신 분이지만 이 제보자가 저에게 신고를 하지 말라고 부탁하신 이유는 이 범죄자를 통해 모기지를 받은 한인 고객들이 너무 많기에 행여나 그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주 소수라도 이런 자들에게 불법적으로 모기지를 받고자 하는 한인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한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십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느꼈음에도 이자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했기 때문에 자신도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고 자책하고 계십니다. 범죄자들 중에서 가장 악질인 범죄자들이 바로 피해자들을 공범으로 만들고 협박해서 신고조차 못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 모기지 브로커, 리얼터, 은행들은 처음에는 누구보다 선한 얼굴과 친절함으로 독이 든 성배를 마시게 하고 피해자를 협박해서 신고를 한다면 마약을 한 공범이라고 신고를 해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결국 정부 조사는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분들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연락 주시고 이 자들을 신고해 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끝!